네,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무슨 해죠, 대표님? 신축년입니다. 네, 신축년. 신축년 새해에는 여러분들 모두 적게 일하고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템에서 여러분들 적게 일하고 많이 버실 수 있도록 우리 네. 대표님도 도와주실 거고. 우리 아이템 열심히 보시면 돈 네. 벌 수 있도록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2021년에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덕담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아이템과 함께 같이 돈 많이 벌어요. 결국 우리의 소망은 돈. 아, 오늘 주제 정말 너무너무 흥미로운 주제예요. 바로 애플카. 아니, 한 번도 자동차라는 걸 만들어 본 적 없는 회사가 자율주행차를 만들겠대요. 대표님,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가능합니다. 가능한가요? 네, 사실 저는 이 애플이 애플카를 만든다고 해서 애플 주가가 좀 많이 뭐 반응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그 부품 수혜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채찍 효과라 그러잖아요. 네. 채찍 효과라고 하는데 앞에서는 채찍을 이렇게 조금 흔들면 네. 요만큼 움직이잖아요. 네. 끝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 아, 움직이죠. 네. 요 손잡이가 애플이구나. 그러니까 애플 같은 이제 네. 시총은 사실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보다 많죠. 애플 한 종목이. 네. 이제 이런 회사가 이 정도 재료 가지고 뭐 주가가 움직이기는 어. 쉽지 않고 거기에 이제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에 붙어 있는 회사들은 네. 수혜를 본다 그러면 엄청난 수혜가 되겠죠.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상한가도 날아가고 네, 네.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아, 요즘 아주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네. 좀 대표님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일단 먼저 이 애플카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 풀어보고 관련된 수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사실 궁금한 게 2024년을 목표로 애플카 자율주행차를 만든다라고 기사를 봤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몇 년 안 남았거든요, 지금? 가능합니다. 가능은 네. 하고요. 왜냐하면 애플이 모든 걸 다 직접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네, 아웃소싱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회사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마크 주커버그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향후의 자동차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사이클을 봤잖아요. 네. 길에서 다니는 자동차들이 다 피처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이제 초입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 그럼 애플이 가장 잘하는 건 뭐냐? 예전에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을 때 OS를 탑재하고 거기에 표준화된 부품들을 갖다 써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을 내놨다는 거죠. 네네. 그 이전에도 스마트폰은 있었죠. 노키아 신배함도 있었고요. 옛날에 네. 뭐 PDA라고 해서 네.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다 최초의 스마트폰은 아이폰이라고 생각하는 저 이유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네. 네. 그만큼 아이폰이 임팩트가 있었고 오. 혁신적이었던 거거든요. 우리의 삶을 바꿔놨고 전기차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있을 거고 앞으로 우리 라이프 스타일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자율주행차 하면은 지금 테슬라잖아요. 네. 애플은 후발주자인데 그럼 테슬라를 능가할까요? 아니면은 테슬라를 같이 협력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전기차, 자율주행차가 되면 네. 지금 스마트폰에서 있는 애플의 입지를 테슬라가 가져가고 그 나머지 안티 테슬라가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의 업체들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오, 네.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컴퓨터의 기본이잖아요. OS가 필요한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회사들은 직접 OS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겠죠. 아, 그러면 그렇겠다. 결국 구글이나 이런 아마존이나 네. 이런 플랫폼 업체들로부터 OS를 음. 받아와서 가장 빨리 개발을 해내는 업체가 그 구글 안드로이드 지형의 삼성 같은 회사가 될 네. 거예요. 그러면 테슬라가 아닌 다음에야 애플이 아닌 다음에야 전부 삼성의 지위를 노리고 있을 거란 말이죠. 오. 그런 경쟁 구도에서 우리 향후 시장의 구도를 바라본다면 굉장히 많은 기회들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삼성도 이 자율주행차에 뛰어들까요? 충분히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런데 지금 삼성은 부품을 파는 회사예요. 네. 중간재를 파는 회사고 완제품에 납품을 해야 되죠. 삼성이 나도 전기차 만들 거야 라고 하면 전기차 업체들이 삼성 부품을 쓰려고 할까요? 충분한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네. 그렇게 이야기할 리가 없습니다.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일단은 우리가 보시나 네. 일본 덴소, 델파이 같은 전장 부품 회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충분히 역량을 모은 다음에 우리 브랜드를 가지고 전기차나 스마트카를 내놓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024년은 조금
이르게 보시는 거죠? 좀 이른 시간인데 결국 애플 아이카는 나올 거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측을 해본다면 네. 몇 년 정도? 늦어도 뭐 2026년? 2026년? 네, 그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있습니다. 머지 않았는데요? 그게 사실은 결국 배터리 기술하고 관련이 있어요. 아, 2025년이 되면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될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이 배터리에 대한 불안정성이 굉장히 완화되는 시기예요. 애플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보면 굉장히 새로운 하드웨어를 채용해서 리스크를 담고 뭔가를 지르고 나가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부품을 굉장히 최적화해서 깔끔한 마감을 보여주는 게 이 회사의 아이덴티티거든요. 다른 회사들이 쿼드코어, 옥타코어 갈 때도 네. 듀얼코어 가지고 비슷한 성능을 냈고요. 음.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아몰레드가 한창 쓰인 다음에 충분히 검증이 끝난 다음에 LCD에서 아몰레드로 넘어갔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전기차 업체들이 충분한 어떤 네. 검증된 부품들, 표준화된 부품들을 가지고 와서 굉장히 깔끔한 마감으로 더 비싼 가격으로 내놓지 않을까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배터리. 네. 사실 이 배터리 때문에 말이 좀 많았잖아요. 기존 네네. 자율주행차들이 뭐 맞습니다. 사망자도 나오기도 했고 뭐 폭파 문제도 있었고 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기대가 되네요. 두 가지 포인트에서 개선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일단은 첫 번째는 OTA라는 그 키워드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Over the Air Programming. 지금 테슬라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방식인데요. 휴대폰처럼 그 공기 중으로 어떤 전파를 받아서 이 시스템을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오, 데이터. 네네. 테슬라가 그렇게 하고 네. 있습니다. 모델 3를 사면 레벨 2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구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1,000만 원 정도 더 내면 OTA를 가지고 시스템을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똑같은 하드웨어인데 그런 식으로 많이 산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면서 사실 최근에 테슬라 화재 사건이 굉장히 빈도수가 줄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한 거예요. OTA 가지고. 그러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런 네. 문제들을 해결한 것들이 있고요. 배터리가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데 네.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고 분리막이 있고 전해액이라는 네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전해액이라는 거는 리퀴드 액체입니다. 이게 이제 누출되거나 하면 이제 불이 나거나 뭔가 배터리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나중에는 분리막과 전해액이 없어지고 고체의 어떤 이런 전도체가 중간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게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도요타가 2025년에 이거를 우리 충분히 내놓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애플은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굉장히 안정감 있는 자동차를 전기차를 내놓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로 그 배터리를 이렇게 조절하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배터리가 불이 나고 이런 것들은 갑자기 급속도로 과부하가 되거나 네. 그러면 과열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걸 견디지 못해서 불이 나는 거거든요. 만약에 소프트웨어로 이런 온도 제어 만약에 이런 센싱이 돼 있다 그러면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과부하가 되면 에너지를 낮춰주는 거예요. 그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테슬라 화재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보니까 전기차가 굉장히 불이 많이 나는 거라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있어요. 생각하죠. 네. 실질적으로 마일당 어떤 사고에 대한 데이터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몇 미터를 자동차가 다니면 기존 차가 얼마나 사고가 나고 테슬라가 얼마나 사고 나냐 봤을 때 5분의 1 수준이에요. 아. 네. 기존 자동차 대비해서 테슬라 전기차가 사고가 날 확률이 5분의 1 수준은 낮아졌습니다. 그런 사건 사고들만 뉴스에 나오니까 맞습니다. 우리 이런 전기차 자율주행차는 우리 비행기 타면 다 옛날에 아이고 무서워하잖아요. 그게 왜냐면 뉴스에 나오니까 비행기 사고 되게 많은 것 같이 느끼고 있지만 그러면 미래차 시장은 도대체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아니 그렇다면 네.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전기차 스마트카를 하나의 단편적인 디바이스를 놓고 보면 우리가 네. 약간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전체 어떤 흐름 속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관점을 가지는 거는 전기차가 끝이 아니고요. 사람이 모든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끊김없이 서비스가 된다는 관점이 되게 중요한데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집에서 나왔어요. 전차를 탔어요. 그러면 전차를 타다가 버스로 옮겨 탑니다. 그러면 환승이 되죠. 네.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도 별로 없어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 환승 네. 시스템이 세계적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버스에서 내렸어요. 그럼 전기차를 탑니다. 네. 공유차를 타고 그러면 회사까지 한 1.2km 정도 남았어요. 네. 그럼 걸어가야 되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마지막 라스트 마일이 지금은 킥보드 같은 걸로 대체가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것들을 카드 하나를 네. 가지고 모든 거를 어떤 환승해서 쓸 수 있는 게 마스라는 개념인데요. 네.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전기차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전체 인프라에서. 그러면 거기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어떤 나라나
브랜드들이 나올 텐데 네. 현대차가 최근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잖아요. 네. 로봇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그 회사를 인수한 게 결국은 어떤 라스트 마일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만약 운송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결국 그런 것들을 로봇이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 약간 이야기하다 보니까 약간 주제를 벗어났는데 그럼 현대차가 잘할 수 있냐 없냐 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현대차가 애플하고의 다른 관점은 맞아요. 애플처럼 잘할 수 있냐라고 하면 애플처럼 잘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안드로이드 시대에 삼성처럼 잘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의 강점이 있고 네. 어떤 그 인프라 서비스에 우리나라의 어떤 가진 강점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현대차가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현대차는 네.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네. 또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맞습니다. 것이다. 왜 이런 관점을 왜 말씀드렸냐면 네. 일본이 도요타도 똑같이 자율주행차 전기차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도요타가 굉장히 신경 쓰는 회사가 현대차거든요. 우리나라에 삼성, LG 이런 큰 회사들이 있고 아,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받쳐줄 그런 네. 것도 충분하구나.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네. 대부분 화학업체들이 다 플랫폼을 장악했죠. 음. 유럽에 로컬 플랫폼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전부 페이스북 메신저 쓰거든요. 음. 우리나라 같이 이런 특이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이런 아까 그런 마스의 마스. 관점에서 뭔가를 모빌리티를 개발한다 그러면 오. 거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똑똑한 이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계 최고의 전자회사, 반도체 회사도 있고 플랫폼 회사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애들하고 손잡고 같이 가면 도요타가 와, 이런 관점은 또 네. 생각을 못했는데 네. 아니 우리나라는 너무 후발주자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왜 현대차 빨리빨리 안 하나 그 생각했는데 이렇게 먼 미래까지 생각을 해보면 현대차도 굉장히 전망이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시나요? 현대차라는 그 종목의 미래? 제가 그 최근에 그 현대차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네. 예전에는 그냥 화석 연료차의 5등 업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만 원대의 어떤 그 박스권 주가를 못 벗어났던 건데 네. 지금 거의 20만 원 언저리까지 왔잖아요. 네. 그 이유가 이제는 이 회사를 모빌리티 회사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스마트카, 전기차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회사는 UAM이라고 해서 어반 에어 모빌리티, 하늘을 나는 드론도 개발할 수 있는 회사고 로봇, 라스트 마일에 있는 로봇을 개발할 수 있는 회사고 전기차를 만들 수도 있는 회사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서브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요? 아니 저희 이 아이템 저 대표님 오시고 나서 점점 이 국뽕을 많이 받는 느낌이 아 우리나라 왜 이렇게 네. 대단해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질문이 네. 너무 수준이 높아지니까. 아니 저희 아이템 시청자분들도 네. 이게 수준이 상상하시기 아,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빨리빨리 따라가야 합니다. 투자 포인트로 네.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이거를 자꾸 전기차, 스마트카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 협소하게 보면요. 네. 굉장히 많은 투자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음. 이거는 옛날에는 5장 6부 집은 5장 7부라 그러잖아요. 뭐예요? 집에 나올 때 스마트폰 놔두고 오면 집에 다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요즘 스마트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세상에 맞아요. 아무것도 못하죠. 자기 5장 6부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그런 게 하나 더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디바이스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현대차가 어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초창기에 삼성의 모델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애플 아이폰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때는 우리 다 피처폰이었는데 갑자기 나왔는데 반응이 두 가지였어요. 삼성은 어떻게든 따라서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해서 옴니아라는 걸 내놨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OS, 모바일 OS를 억지로 구겨 넣어가지고 억지로라도 스마트폰이라는 걸 만들어냈고요. LG는 어떤 그때 당시 행동을 했었냐면 이거 LG를 이제 제가 디스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때 당시 LG는 최고 똑똑하신 분, CTO 하셨던 분이 그 장난감 아니에요? 그 굉장히 평가절하해버린 거예요, 이 트렌드에. 그러면서 그때 LG는 어떤 리소스를 어디에 투입했냐면 명품폰이라고 해서 맞아요. 그때 한창 프라다폰. 프라다폰, 그렇죠, 아르마니 폰, 그러면서 그 아레나 프로젝트라는 게 집중을 했어요. 명품폰을 계속,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그 시대의 변화의 흐름을 못 뻗는 거예요. 세상에. 삼성이 옴니아를 내놓으면서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았었어요. 이게 스마트폰이냐, 아이폰하고 비교도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옴니아를 2개 모델을 내놓고 바로 갤럭시를 내놨어요. 그래도 아이폰에 견줄 수 있는 어떤 수준으로 내놓은 거죠. 그러면서 구글 안드로이드를 빨리 채택을 했었고 구글 OS를 제일 빨리 채택하는 어떤 그 스마트폰 제조회사였죠. 그러면서 어떤 강력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그 시장을 돌파해 나간 거예요. 현대차가 우리가 OS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거는 큰 삽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애플카를 이야기를 하다가 뭐 이런저런 또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는데 사실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 이 애플카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국내 종목들은,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보시죠. 사실 애플카라는 게 지금 그냥 컨셉만 나오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수혜주를 꼽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불성설일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제가 한번 멋대로 뇌피셜로 그립을 한번 뇌피셜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2차 전지 쪽은 세계 최고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2차 전지요? 네. LG? 그렇죠. LG화학, 음. 삼성 SDI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CATL. 그런 회사들은 반드시 끌고 갈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애플은 충분히 검증된 최고 회사를 파트너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반도체 어디서 사갈까요? 반도체요? 삼성전자.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쓰겠죠. 네. 파운드리는 어디서 하겠어요? TSMC? 그렇죠. TSMC하고 혹시나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쓸 수 있는 거고요. 네. 이건 이제 다시 돌아 설명을 하나 더 드리자 그러면 예전에 삼성그룹이 자동차 시장에 진출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어요. 이건희 회장님이 굉장히 자동차를 사랑하셨는데 97년 8년도에 네. 나서 그때 IMF 때 눈물을 네. 머금고 자동차 사업을 매각했는데요. 왜냐면 자동차 부분 기계 부품이고 한 네. 3만 개 정도의 서플라이 체인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장악하지 못하면 네. 아무리 삼성 같은 회사가 들어와도 들어가기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제 그때 현대차가 좀 많은 견제를 했죠. 네. 삼성의 어떤 이제 부품으로 공유하지 못하도록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러면 왜 전기차는 될까요? 전기차는 부품이 왜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배터리 모듈, 모터 3만 개의 부품에서 모듈화되다 보니까 굉장히 부품 수도 축소되고 이거를 모듈로 소싱할 때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플이 이런 전기차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다시 돌아 누가 수혜를 볼까? 그런 전장 부품을 할 수 있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회사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삼성전기 이런 회사들은 충분히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기존에도 아이폰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고 그러면 아이카가 됐을 경우에도 납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 나스닥 시장에서는 라이다 센서 제조 회사가 아주 네네. 빡 돼가지고 네, 난리가 맞습니다. 났었잖아요. 벨로다인이라는 회사가 네. 많이 올랐는데 네. 우리 MC넥스도 라이다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오늘도 나오는 네, MC넥스. 그리고 휴대폰용 라이다도 하고 있고 이 회사가 전장업체거든요. 전장 네네. 사업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장용 라이다도 뭐 쓰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인포뱅크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이게 최근에 상한가를 치면서 뭐 최대 수혜주다라는 말이 있던데 진짜인가요? 네, 일단 뭐 시장은 항상 옳습니다. 이제 시장은 항상 오른데요. 네. 그러면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금 컨셉만 나온 애플 아이카에 뭔가 납품할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보는 거는 지금 뭐 아무런 나온 그림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이야기할 수 없는 건데요. 어쨌든 상한가를 갔다는 거는 거기에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녹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회사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특히 차량용 쪽으로 굉장히 많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당장 뭐 애플 아이카하고 연관돼서 뭘 하는 거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약간 기대감입니다. 네. 네.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어 네. 있다. 아까 LG전자에 대해서 말씀은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 최근에 마그나랑 합작을 해서 뭐 전장 부품 사업에 뛰어든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네. LG전자가 상한가 근처로 가는 건 저는 처음 본 것 같은데요. 네. 그 무거운 주식이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뭐 이런 건 처음 봤는데 네. 그만큼 어떤 전기차에 대한 어떤 기대감 많은 것 같고요. 마그나는 캐나다의 전장 부품 회사고요. 자동차 타이어, 뭐 유리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만큼 그런 회사가 LG전자한테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차세대 자동차 기술이 굉장히 어떤 필요하다라고 본 것 같고요. 결국 LG전자는 철저하게 이제 애플한테 어떤 같은 파트너십으로 가는 그림이 부품으로. 그렇다면 이 미래차의 시장, 미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전기차가 계속 늘어날 것은 자명한데요.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전기차 가성비가 너무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환경 규제가 너무 강해지고 있어요. 이제는 전기차를 타지 않으면 화석 연료차를 타면 어떤 관세나 세금들이 굉장히 많이 가업할 정도로 앞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거기에 맞춰서 빨리 발빠르게 변해가는 회사들. 나중에 애플카가 나오면 저희 아이템에서 한번 시승을 하러 대표님과 함께 네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죠? 본인에게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네. 주시면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요. 올해는 정말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아이템과 함께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